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국세청과 그다음에 세금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예민하시죠. 특히 이제 자녀가 고가의 집을 사려고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부모한테 정려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의심받지 않고 할 수 있겠는지,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을 국세청에서 색안경을 쓰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할까 싶고요. 그래서 국세청 이제 자료를 보니까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준 세무사님이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전세 계약은 괜찮은 걸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보시면 부모님이 저에게 아파트를 정리해 주실 계획입니다. 다만 시세가 좀 낮아지면 정리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계속 시세가 오르니까 더 늦출 수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정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낼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침 정리하시려는 아파트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니 부모님과 제가 전세 계약을 하고 저는 부모님께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인 제가 전세 계약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세무조사와 주요 사례에 따르면 부모 자녀 간의 전세 계약이 문제가 되어서 증여세를 추징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전세 계약 자체만으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 추징을 하는 일인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전세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전세를 끼고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더 늦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수단들을 모두 동원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서 영끌이라고 하죠. 예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꼼수를 쓰다가 적발되곤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 사례 중 부모와 자녀의 전세계약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에 아버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그 아버지로부터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매입했지만 부모가 계속 그 집에 거주해야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자녀와 아버지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하면서 아버지하고의 전세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덕에 자녀는 그에게 매매 대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아버지에게 지급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자금이 부족해 일부는 아버지에게 빌린 것으로 소명한 경우, 이 경우 어떤 점이 문제가 될 걸까요? 사실 부모와 자녀가 전세 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죠? 단 그것이 어떠한 허위나 가장이 없는 사실이면 괜찮습니다만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위 같은 경우에는 조사 결과 임대인인 자녀가 이제 그 집을 샀으니까 이제 자녀가 임대인이 되겠죠, 주인이. 그 다음에 임차인이 아버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주소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소가 같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증여세가 추징됐다는 사례입니다. 또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화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전세계약, 정려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부모와 자녀가 전세계약을 한 경우 정려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남들과 하는 전세계약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실제 남이라고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부모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더 색안경을 쓰고 오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전세계약서를 쓰고 보증금도 주고받아야 됩니다. 통장에.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 주고받아갖고 절대 안 되죠. 통장으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특히 보증금을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역은 추후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으니 자금 출처나 정빙 서류 등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 계약 내용과 같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해줘야 됩니다. 서류와 실제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족 간의 전세 계약이니만큼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돈 뛸 일은 없고 떼봐야 가족이니까 상관없지만 더 확실하게 해두는 차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 자체가 부인되기 때문에 임대한 주택에 임차인과 함께 거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 장난하냐 이런 거죠,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단순히 주소만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 이것도 또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실제 거주 사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도시가스니 전기요금이 또 이웃 주민들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지금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실제로 이제 국세청 직원이 나가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서류만 전입을 다른 곳으로 해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살펴보려면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집을 과연 샀는지 안 샀는지 소득도 다 보니까 주소만 다른 곳으로 해놓았을 뿐 소득과 직업이 없으면 이것도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향후 전세보증금 정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국세청 관리가 소홀할 것이라 생각해서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슬쩍 그냥 넘어갔다가는 추후에 정려사실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려사실은 10년 안에 이제 다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10년까지는 본다라고 최소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잘 내주는 건지 또 그것도 봐야 될 것이고, 그죠? 부모와 자녀 간의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관계가 끝나거나 임대차 보증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국세청이 사후 관리를 통해서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일부 면제받은 것은 아닌지 끝까지 살펴본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려를 하거나 이럴 경우 양도를 하거나 관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이라 그러면은 끝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간에 부모 전세를 활용한 다양한 주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집값이 비싸고 자녀들의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와의 전세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결혼 후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정려함과 동시에 자녀와 전세 계약을 하고 그 보증금을 자녀가 정려세를 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자녀가 고가의 집을 매입하고 계약한 후에 잔금을 치를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가 전세로 그 집에 들어와서 임차인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그 전세 보증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은 들어와야 되니까 자기 집은 다른 분한테 전세로 놓고 자녀가 매입한 집에 들어오는 거죠, 전세로. 모두 실제 임대차 계약이고 전세 보증금 등의 자금 출처나 금융거래 내역이 확실할 뿐 아니라 사후에도 정상적으로 보증금 등으로 정산되면 괜찮지만 사실과 달리 허위다 이러면은 추후 세무조사를 해서 그에게 정려세를 신고 불성실까지 지면 엄청난 세금이 추징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주고 싶고 그냥 상관없겠지, 몇 년 지나면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국세청에서 약간 염려가 되는 부모 자식 간의 정려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세금 진짜 우습게 보면은 진짜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많이 주의해 주시고요.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